안녕하세요. 스튜디오알 편집자 돌멩이입니다. 작년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져가는 쿠팡물류센터에서 냉난방장치 설치와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했던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을 기억하시나요? 노동자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금도 쿠팡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여러가지 문제 중 하나는 관리자들의 과도한 권력과 이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은 곧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위축시키는 무기로도 활용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맞서 싸우고 있는 최호 부분회장님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쿠팡 인천 1센터에서 일하던 쿠팡 물류센터 지회 인천센터 분의 최호 부분회장은 노동자 활동의 일환으로 사측에게 냉난방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퇴근버스를 타러 가는 동안 피켓을 볼 수 있도록 퇴근버스 앞쪽에 가서 피켓을 든 것인데요. 그러자 쿠팡 인천 1센터 관리자 여럿이 최호 부분회장을 둘러싸고서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피켓팅을 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팀 캡틴이라고 그 공정 관리자 중 최고 관리자에게 제가 찾아가서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팀 캡틴이 동료 캡틴들을 불러 모으고 저에게 한꺼번에 소리를 치면서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퇴근 시간에 앞줄에 선다면 퇴근 시간을 늦춰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그 협박을 하면서 다른 캡틴들에게 캡틴님들 가만히만 계실 거예요? 한마디씩 좀 하세요 라고 폭언을 하는 걸 유도했고, 다른 캡틴들이 최효 사원님네 노조 회사가 승인해준 노조 아니다, 회사한테 허락받은 적 있냐 라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 뒤에는 최호 부분회장이 줄서기 규칙을 위반했다면서 징계성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서에 적으라는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줄서기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쓸 만한 어떤 사실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쓰라고 하는 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 그거야말로 캡틴의 권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호출하거나 하는 식으로 네가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할 때까지 끝까지 갈 거다라는 말까지 들었고, 최호 부분회장은 이러한 행위들을 기록해 지난 6월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인천 북부지청은 지난 12월에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전부 다 녹음해서 제출했는데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자는 규칙을 지키라고 말을 했을 뿐이고, 이 규칙이 사람들 간에 합의가 된 건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일어나는지 그런 거는 조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자는 규칙을 지키라고 했을 뿐이니 괴롭힘이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애초에 피켓팅을 한 사실 자체가 줄서기 규칙 위반이라는 쿠팡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회사가 반박하는 근거는 제가 줄서기 규칙을 어겼다예요. 재진정 조사 때 근로감독관이 저한테 했던 질문에서도 진정이는 왜 규칙을 어겼습니까? 줄서기 규칙을 어길 때 공정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줄서기 규칙에 관해서 저는 그 앞줄에 서는 분들에게 매일 찾아가서 동의를 구했고, 그런데 그런 사실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실제 그 줄을 서는 사원들은 그렇게 노조활동 때문에 피켓팅 때문에 앞에 줄을 서야 할 것 같아 양해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던 없었고 거죠. 오히려 응원받았어요. 아 그래, 오늘도 너가 고생한다, 수고한다 라고 말을 하셨지. 그래서 괴롭힘 다음날 현장 사원님들이 최효는 퇴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동의하에 앞줄에 선다는 동의서를 스스로 적어주신 거고요. 그날 출근하신 분들의 과반이 적어주신 거거든요. 줄을 서는 게 퇴근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최호 부회장님은 그 버스를 먼저 타려고 줄을 선 게 아니라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피켓팅을 하기 위해서 앞에 줄을 서셨던 거죠.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버스에 타려고 줄을 선 게 아닌데, 사실 줄을 선 게 아니라 앞에 가서 피켓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그렇게 앞에 서서 피켓팅을 하는 것을 과반 이상의 사원들이 직접 명시적인 동의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퇴근 시간에 서 있는 기본적인 노동자 활동조차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줄서기라는 규칙을 억지스럽게 적용하려고 한 시도로 저는 보이는데요. 이렇게 억지스러운 근거를 들면서 징계성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요하고 여러 명의 관리자가 한 명을 둘러싸고 노조활동을 하면 퇴근 시간을 늦춰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게 괴롭힘이 아니라고 한 인천 북부지청의 판단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고용노동부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노동자의 관점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불인정 판정이 났을 때 판단 근거 서류를 제가 보니까 이 괴롭힘 사건의 발단 원인은 진정인의 노조활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경악을 했죠. 제가 보면서 어떻게 노동부라는 곳이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나. 이 사건의 발단은 팀 캡틴의 퇴근 시간을 볼모로 잡은 협박이고 그 협박을 할 수 있을 만큼 관리자에게 과도하게 몰린 권한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2021년 11월에 저희 인천분의 전 부지회장님이 괴롭힘 인정을 받으면서 북부지청이 냈던 의견이 있어요. 사실관계 확인서 남용은 방지되어야 한다. 근로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저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 판단이 현장에서 지켜지기 위해서 싸웠거든요. 그런데 불과 2달 뒤에 일주일 동안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강요가 있었고, 자기들이 냈던 판단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사실관계 확인서 남용 방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노동부가 노조 탄압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할 수가 있나. 괴롭힘의 원인이 노조활동이라니. 그리고 피해자를 보는 관점도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고, 처음에 퇴근 시간을 가지고 협박했던 팀 캡틴과 저는 사적인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또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 않고 맞서서 싸웠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낸다니. 당하고만 있어야 괴롭힘이라고 보는 건가.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쿠팡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던 문건에 떡하니 적혀 있어요. 최효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했기 때문에 사내 질서를 어지럽혀서 고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문건을 본 모두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76조 3에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어기면 형사처벌, 이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조사 때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근로기준법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는데 나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고 싶다. 내용을 인지하셨으니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고소장을 써달라라고 했더니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이것만으로는 인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대놓고 쓰기도 어려운데 왜 인지가 안 된다고 하시냐. 혹시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 판단하시기 뭐하면 제 답변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 제가 그 부분에 다 밑줄을 쳐두고 표시를 했으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보셔라. 그러면 좀 인지가 되시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 보고는 계속 인지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근로감독관이. 가해자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가해자들의 행동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에게는 되게 빡빡하게 구는 것 같아요. 사실 최호 부회장님뿐 아니라 어느 현장에서 일하든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에 50, 60대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가 그 위에 상급 관리자로부터 일상적인 성희롱과 성폭력 등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견뎌왔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최호 부회장님은 용기를 내서 괴롭힘 사례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지만 그런 괴롭힘들을 알게 모르게 겪고 있음에도 직장 내에서의 위치 때문에 전혀 말도 꺼내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최호 부회장님의 이런 싸움이, 그리고 이 인천 북부지청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내는 싸움이 굉장히 큰 용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계 질서를 옹호하는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자기가 겪고 있는 것이 피해인지 차별인지 폭력인지 인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발벗고 그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위계 질서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장에서 더 노동 강도가 강해지고 너무 열악한데도 그런 현장이 유지되는 것은 또 관리자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괴롭힘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고 나의 고용이 걸려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중하게 가해자들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사용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려면 싸워야겠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즐겁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전체 노동자의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고 관리자가 자신의 권한도 아닌 내용으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시간을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노동자를 휘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